그런데 문시님의 작품은 타작 없이 완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저는 문시님의 가잼이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처음 그 작품을 읽고 제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많이 아팠습니다. 시가 그러한 공감을 불러온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길지요? 길지 않으시다면 제가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가잼이라는 시를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가잼이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와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 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무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진 그 겨울 어느 날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 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를 쓴 좋은 시인이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라는 산문집을 내서 이 산문집으로 이 손우연 평화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자연 속에 살며 지금 제주도에 산다고 그래요. 자연 속에 살며 자연과 교감하는 순수하며 청명한 삶을 시인의 문장으로 서술한 글이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작가는 경우에 따라 세상의 불의와 부정에 도전하고 저항하며 고발하는 글을 쓰기도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긍정적이며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밝혀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이기에 이런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읽히어 우리의 서럽고 고단한 삶에 등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너무 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두 분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 모든 행사를 위하여 애쓰신 이승신 작가께도 치하의 말을 드립니다. 제 장황한 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영자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섭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개받은 박대수입니다. 우리 손호연 시인을 회고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인사 말씀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원고서 온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호연 기념사업회 이승신 이사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호연 시인의 이름으로 제정된 이 평화문학상을 통해 한 시인의 삶과 문학을 다시 마주합니다. 손호연 시인이 살아온 80년, 그리고 그의 사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100년은 한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격변과 굴절이 연속된 한 세기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의 정체성의 혼란, 해방과 함께 찾아온 이데올로기 갈등과 대립, 그리고 한국 전쟁과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전후의 빈곤과 깊은 정신적 상처. 손호연 시인은 이 반복되는 고통의 역사를 단 31자의 단가 속에 담아내며 문학으로 성화시켰습니다. 손호연 시인은 식민지 시대 중반기인 1923년에 태어났습니다. 1938년 시인이 15살이 되던 해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문학적 감수성이 싹 트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938년 그 해는 동시에 제3차 조선어 교육령이 시행되어서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이 사실상 사라진 해였습니다. 문학을 꿈꾸던 한 소녀에게 모국어로 말하고 모국어로 쓰는 길이 닫혀버린 시대였습니다. 같은 식민지 시기라 하더라도 이광수나 최남선처럼 앞선 세대는 한문과 한국어, 일본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1910년대 출생 작가들 역시 제한적이나마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고 문학 창작을 위한 환경 또한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출생 세대, 곧 손호연 시인의 세대는 달랐습니다. 같은 1923년생인 작가 한운사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한국어 소설을 한 편도 읽지 못했다. 이 세대는 언어의 토대 자체가 붕괴된 시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손호연 시인 역시 전쟁이 격화될수록 일본어 사용을 강요받는 현실 속에서 창작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손호연 시인의 작품은 일본어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국내에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일본 전통 시험 단가를 따랐다는 이유로 그의 작품은 연구의 대상 영역에서 오랫동안 제외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일본 단가의 형식을 취했을지라도 그의 단가에 담긴 내용은 분단과 전쟁, 상실과 그리움을 온몸으로 통과한 한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넘어 평화를 갈망하는 깊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손호연 시인의 문학은 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기억하되 증오로 남기지 않고 침묵 속에서 평화를 사유하는 문학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의 문학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할 평화 문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은 단지 한 시인을 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고통을 평화의 언어로 바꾸려 했던 문학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손호연 시인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평화가 결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기억과 성찰 위에 세워져야 할 책임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뜻깊은 상을 수상하신 차인표 소설가님, 문태준 시인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의 문학이 손호연 시인의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의 언어를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심사평을 듣겠습니다. 상문지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로 손호연 평화문학상을 수상하는 문태준 시인에 대한 심사평 이승원 교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 아까 허영자 선생님께서 가재미 시를 얘기해 주셔서 저도 가재미를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가재미는 문태준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고 2006년에 간행이 됐어요. 그 시집 속에 가재미라는 제목의 세 편의 연작이 있습니다. 아까 낭송하신 대로 김천 의료원 유희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하는 그녀가 누워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녀가 누군가? 이 그녀는 문태준 시인의 큰어머니입니다. 이미 다 세상을 떠났죠. 경상북도 금능군 농촌 마을에서 문태준 시인이 살았는데 그 큰 집이 둘이 있었고 문태준 시인 부모님이 사는 집인데 문태준 시인 집은 유난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태준 시인은 가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큰어머니가 이 어렵게 사는 문태준 가족이 안쓰러워서 아무도 없을 때 음식에 그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부엌에 솥뚜껑을 열고 거기에 음식 그릇을 넣고 솥뚜껑을 닫고 아무 말 없이 가세요. 그 솥에다가 넣은 것은 솥뚜껑을 덮으니까 벌레가 꼬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또 문태준 씨 어머니가 일하다가 와서 밥을 하려고 부엌에 들어가 솥뚜껑을 열면 거기서 음식을 제일 먼저 발견할 테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작은 집을 도와주던 큰어머니인데 그 문태준 부모님이 이제 어디 일하러 가서 타지에 가서 밤에 자식들만 5남매인데 문태준 위에 누나가 둘이요 문태준 아래에 여동생이 둘이에요. 5남매 가운데 외아들이에요.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끼리 자니까 큰어머니가 오셔서 밤에 같이 지내요. 잠결에 우풍이 아주 샜는데 그 우풍 샌 방에서 잠을 잘 때 큰어머니가 이불을 끌어서 문태준의 발을 덮어주시는 것을 잠결에 보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참 그 큰어머니의 자상한 마음이 우러나는 대목입니다. 나중에 문태준이 성장해서 군대를 가게 돼서 큰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니까 큰어머니가 쌈지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서 문태준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큰어머니가 종환자실 6인실에 누워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을 하는 그 장면을 시로 쓴 것입니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걸 꼭 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석 달 동안 눈물만 나고 시는 다가오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서야 그 첫 구절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시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아까 낭송하신 그 시의 끝대목 기억하시나요? 죽음에 가까이 간 큰 어머니인데 산소 마스크에서 나온 그분의 몸에 물기가 마른 나의 몸을 적셔준다. 죽음을 앞둔 분인데도 그분의 몸에 있는 사랑의 물기가 마른 내 몸을 적셔준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잊을 수 없는 20년 전의 시인데 30년 가까이 시를 쓰면서도 문태준 시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 산문집 제목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문태준의 문학 정신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달랠 수 있다. 이런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태준 시인은 평화문학상도 받을 수 있고 통일문학상도 받을 수 있고 우주공동체 화합의문학상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문태준 시인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승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손호연 평화문학상을 받으시는 차인표 작가에 대한 심사평을 유성호 교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밑에서 저기 앞에 축사하시는 분들 말씀 듣고 또 유승원 선생님 말씀 들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써왔습니다만 시간에 또 제약도 받고 해서 다 읽을 수가 없고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짧았지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손호연 평화문학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차인표 작가가 있고요. 또 이번에 수상작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작년 그 2023년에 손호연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우리가 다 알지만 이승신 선생님이 거의 홀로 뛰고 여기저기 가서 부탁하시고 또 그 정로의 시인의 집에 비를 제막하기까지 전 단계가 있었고 또 심포지움을 하고 그 결과물을 묻고 하는 과정에 제가 영광스럽게 같이 해서 이게 이승신의 발걸음이 없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난경이 많은 일들인데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참 경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호연 선생님의 그 이제 국경과 언어를 넘고 또 문학적으로 하면 양식을 또 넘고 하는 그런 통합과 화해의 정신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문학상들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만 필요하고 또 시대적이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해서 이 상의 무궁한 발전을 빌고자 합니다. 이 상의 수상자가 차인표 문태준이라고 저희 이제 참고위원들이 했습니다만 차인표 작가는 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게 많습니다. 1993년에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그 유명한 데뷔작을 찍으셨는데 그때 저희 큰애가 태어나가지고요. 저도 온통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를 다 이렇게 그때 보면서 그 아이한테 쏟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극중 이름이 강풍호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풍을 동반하는 그때 같이 조연했던 연극계 출신의 이정섭이 권혜연이 지금 다 중견배우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출발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작품도 좀 보고 좀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아까 우리 허영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배우가 아니고 단순한 작가가 아니고 정말 손호연 그 평화문학상의 신급에
가장 적절한 그런 사유와 실천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또 국내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차이표 작가의 이 소설 쓰기가 요즘 말로 부캐가 아니고 정말 본캐가 되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번 상이 큰 격려가 되고 또 용기에 얻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선자의 입장에서 또 바라고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아까 우리 허영 선생님께서 종군위안부의 훈이 할머니 말씀하셔서 읽는 내내 저는 그 차이표의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문학은 뭐 사유와 내용도 중요하지만 문장이 따뜻하고 정확하고 또 적절한 유일적정어, 소위 다른 언어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소설 문장을 가지고 계신 작가가 생명 존중과 인간 본성의 성찰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서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낸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움과 또 보람을 같이 느낍니다. 소설이 하는 일이 많지만 이렇게 상처와 갈등의 요인이 되는 그 사건들을 소환해서 다시 우리가 크게 품고 용서와 화해 또 통합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것은 손호연의 정신이자 지금 이 자리에 또 어떤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이 또 아까 가재미 옆에 눕는 또 다른 가재미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하와 더불어 또 이렇게 저도 영광스러운 마음을 고백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승신 선생과 차인표 작가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연 평화문학상, 차인표, 수상작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소설은 한 시대 소용돌이를 겪은 인문들의 믿음과 사랑, 용서와 화해의 과정을 따스한 시선으로 써낸 아름다운 결실로 지금도 치유되지 않은 민족사의 상처를 간직한 이들을 커다란 품으로 보듬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의 속성이 손호연 선생이 일생 추구해온 평화의 미학과 깊이 연관되어 손호연 평화문학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5일 손호연 기념사업회. 네, 축하합니다. 이승신 선생은 잠시 내려와 주시고 차인표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인표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문학계 원로 선생님들 앞에서 더듬지 않으려고 적어왔습니다. 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연 평화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손호연 선생님께서 생전에 이루신 업적도 되새기게 되고 또한 더불어서 그런 훌륭한 어머니를 기리려는 따님 이승신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따스한 것 같습니다.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는 좋게 봐주시고 또 높게 평가하셔서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승신 이사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함께 축하해 주시는 문학계 시인 여러분들, 원로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저에게 주시는 상이 아니라 이 소설 속 주인공 순이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을 견디면서 그 시절을 살아낸 우리의 할머니들께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저의 첫 번째 장편소설 잘가요 언덕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 위암으로 희생된 훈할머니의 귀국 장면을 뉴스로 보고 나서 이 소설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처음 이 소설을 출간을 했었는데요. 출간 후 소설이 잘 팔리지 않아서 절판됐습니다. 네. 그래서 절판돼서 사라졌던 소설입니다. 그랬는데 지난 2021년 다시 복간하면서 지금의 제목인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출판사, 해결책 출판사의 대표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 책을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읽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복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국내외 많은 학생들이 읽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내외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독후감이나 그림을 발표하고 또 그것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독서평을 알려주신 많은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독자들이 이 책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분 더 감사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제가 배우가 됐을 때는 제1호 시청자가 돼주시고 소설을 쓰니까 제1호 독자가 되면서 평생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제 이승신 선생과 문태준 시인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연 평화문학상, 문태준, 수상작 산문지,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문태준 시인은 자연의 성찰을 통해 인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자연과 인간을 통습하는 시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의 인식은 생명의 화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태준 시인의 성취에 경의를 표하면서 손호연 평화문학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5일 손호연 기념사업회. 네, 축하합니다. 이승신 선생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문태준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은 문태준입니다. 제가 연락받기로는 10분 동안 해야 된다고 해서 10분 분량의 원고를 써왔는데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연 평화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집 찔레꽃 뾰족한 가시 위에 내리는 눈은 찔리지 않으려고 사뿐히 내리내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일본어로 시를 쓰셨지만 시편에는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는 고아한 시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의 감격과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쓰셨고 사랑과 평화를 짧은 시에 담아서 노래하셨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와